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4월 디지털을 융복합해 새롭게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기대 이상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흥행 기록을 세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의 주 무대였던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4월 정원 속에 디지털을 융복합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한 이후 박람회 기간에 못지않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재개장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 수는 현재 1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주목해볼 만한 대목은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벌써 외국인 방문객 수만 10,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4월 개장 이래로 매일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10,000여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주한미군의 경우 6회차에 거쳐서 5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말합니다. The garden is very beautiful. It's very colorful, a lot of colors, so many different flowers, different types. It's really amazing to look at and see. I love it here. 순천만 국가정원이 기존 보는 정원을 뛰어넘어 디지털을 융합해 즐기는 정원으로 과감하게 변화한 데 대해 관람객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애니메이션 영화제 성격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등 더욱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점으로 K-디즈니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원도심까지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닷새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미래교육 박람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공생애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란 주제로 국내외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광역단위 교육청이 주관한 최초의 전국단위 교육축제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첫 걸음을 됐다며 글로컬 교육을 통해 전남과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전남형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박람회 주재 행사로 지난달 31일 제2회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번 포럼이 교실 수업의 세계시민교육 적용 방법과 활성화,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전남형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명확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연계해 세계시민교육 TF팀을 구성하고 전남형 세계시민 교육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정부 견제와 국토 균형을 위한 지역 성장 발전 역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4년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 놓인 과제를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선 직후 제22대 국회 광주 의원 모임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뛰는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광주 8명의 국회의원들.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도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이 인정하는 일 잘하는 민생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초선이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부터 중앙부처, 법조계 출신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의 강점을 살릴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전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과 주요 통행로 교통체계 개편,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 유치 촉구, 5.18 성폭력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1호 법안 계획도 다양합니다. 전남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하고 광주의 AI 산업을 연결시켜서 그 두 가지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면은 정책이나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역할. 문제는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870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 효력이 생긴 법률은 583건,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입법 평가를 통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입법을 했고 그게 입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 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공개하는. 올 8월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역할론도 관심사입니다. 인적 구성은 다양해졌지만 초선 일색, 호남 정치복원이라는 무거운 숙제 앞에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 쪽에서 싸우지 말고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 외에도 전남을 동서로 가른 국립이대 문제, 감정골이 깊어지고 있는 광주 통합공항 이전 논의 물고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초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을 맞아 광양시가 소요 시간대별로 가볼 만한 여행 코스 3곳을 추천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에서 한나절, 오롯이 하루, 별 해는 밤 등 소요 시간별로 3가지 광양 여행 코스를 선정해 유당공원에서 도림미술관 연습림 관사 코스와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에서 배알도 구봉산 전망대 코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섬진강 망덕포구 코스 등 각각 반일과 당일 1박 2일 일정의 광양 여행지 패키지를 추천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6월 여행 코스가 남부 연습림 관사와 황현생가, 김시식지 등 광양에만 있는 고유한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쳐가는 여행과 머무는 여행을 아우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가 됐지만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은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 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 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그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슬러시 싸먹고 뻔뻔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 통행의 문제에 애들 그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취재 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갖고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리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 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그제 김포FC와의 원정 경기 역전승으로 최근 6경기 5승 1무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K리그 1 승격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남은 그제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 K리그2 16라운드 김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31분 김포 박경록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4분 김종민, 29분 조지훈의 역전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8승 3무 4패가 된 전남은 어제 1승을 더한 FC 안양에 이어서 K리그2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오후 7시 부천을 상대로 홈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9일 동안 9,000명이 참여한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봉사로 이어가는 동행이란 주제로 헌혈과 어르신 일손 돕기, 장애물 없는 광양 만들기 후원, 장애인 가정 물김치 전달 등 200건 이상의 지역 맞춤형 연합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라는 특별 봉사 주간을 정해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